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. 이제 저녁 마지막 방송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? 앞으로 이제 해야 할 것들이 좀 많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또 소통해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. 하여튼 벌써 한 주가 지났고 이제 저녁 밤입니다. 마지막 밤. 마지막 밤이 아니고 마지막 방송. 마지막 방송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 편안하게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또 내일이면 또 새롭게 장이 열리니까 또 신나게 즐겁게 또 한번 하루를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. 다들 이제 피곤하죠. 피곤합니다. 참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고행인 것 같아요. 고행.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어낼 수 있을까? 항상 저도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수련하는 것 같아. 하루하루 정신 수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투자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 수양이 더 중요한 것 같아. 정신 수양. 하여튼 즐겁게 살려고 노력은 하긴 했는데 꼭 항상 즐겁지는 않더라고요. 참 힘듭니다. 여러분들한테는 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어. 모두 항상 행복하고 막 기쁘고 항상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 증시는 그래요. 지금 보니까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 장기전에 대한 가능성이 또 있고, 그리고 고유가 등 그런 인플레이션 그 압력이 반등을 약간 제한하는 모습이 약간 이어지지 않겠나, 그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. 지금 보니까. 그래서 종목 간에 약간 순환매가 좀 빠르다는 점에서, 상대적으로 약간 덜 올랐던 그런 종목들 있겠죠. 업종들. 그런 쪽이 약간 모멘텀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휩쓸릴 거예요. 증권업계에서 보니까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한 2670에서 한 2800 사이로 보는 것 같아요. 이 사이에서 코스피가 놀아나지 않겠나 한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지난 25일에 코스피 보니까 전 거래일 대비해서 0.32포인트 올랐죠. 2729.98로 마감을 했습니다. 전주로도 봤을 때 22.96포인트 올랐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그 전쟁 관련 그 리스크에 대해서 그 우려가 약간 일부 완화되다 보니까 약간 기술적인 그런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, 지난 한 주간 개인과 외국인 보니까 개인들이 한 1조 5,008억 정도, 외국인은 한 2,508억 정도 순매수했어요. 반면에 기관들이 한 1조 8,498억 정도를 이제 순매도를 합니다. 순매도를 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도 매크로 환경이 반등할 것으로 이제 반등이 제한할 것이라고 보는데, 그 지수의 그 V자 반등이죠. 이 V자 반등보다는 그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약간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재선 그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모른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그 지정학적인 이슈가 지속되면서 관련 원자재 가격이 높은 변동성을 뭐 시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. 그러니까 하여튼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이 좀 높죠. 그리고 이익이 희소해지는 현 국면에서는 이익 경쟁력이 해당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. 그런 기업을 약간 선별하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분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봐야 돼요. 그러면 원재료 부담이 낮은 그런 즉 올해 영업이익률과 매출의 그 총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업종을 봐야겠죠. 그러면 뭐 커뮤니케이션, 뭐 미디어 등이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던데, 약간 시크리컬 업종의 그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민감도가 높아가지고 여타 업종 대비했을 때 매출 총이익률의 절대적 수준이 약간 낮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. 하여튼 그 수출 민감도가 높은 그 자동차, 조선 등 그 철강 전방 연관 산업들의 경우에 봤을 때 개별 기업별 그 제품 경쟁력이 원가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게 정할 것 같아요. 원가 부담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장을 약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도 선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겠죠.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거. 그리고 종목 간의 그 순환매가 빠르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올랐으면서 현재 그 시장 상황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심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요.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보면 그 엔데믹 전환 관련주나 낙폭 과대 성장주를 추천하던데,
하여튼 세부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, 조선, 의류, 유통, 인터넷,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2차 전지 쪽에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. 2차 전지. 하여튼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과 그 낙폭 과대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전망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국내 증시 내 그 성장성이 희소해진 가운데 그 대안은 역시 모빌리티 쪽이다. 모빌리티. 향후 전기차 시장 성장의 핵심은 미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그 주문자 그 상표 부착 생산 이게 뭐냐 OEM이라고 하죠 보통 OEM 이 OEM 업체들과 협력 관계가 있는 그 한국의 모빌리티 기업을 한번 주목해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보니까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빠져졌는데 지금 조금씩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여러분들 뭐 ETF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이번 주는 미국 관련 그런 주요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될 것 같아요. 표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. 미국의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29일 날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 그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죠. PC 물가 31일 날 있고 미국 3월 공급관리협회 ISM이죠. ISM 제조업 지수 4월 1일 날 그리고 미국 3월 고용보고서 있습니다. 4월 1일 날 합니다. 지금 보니까 미 연준 의장은 그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근거로 인해서 고용시장을 거론하고 있는데 일단 FOMC에서 연준의 연내 긴축에 대한 그 청사진이 제시돼 있어요. 그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 경제가 이런 긴축 강도를 견딜 만큼 견조한지 그 여부로 쏠릴 것 같아요. 특히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4월 1일이죠. 4월 1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ISM 그 제조업 지수입니다. 제조업 지수다. 그래서 모두 한국 시장이 금요일에 마감된 이후 발표되는 지표인데 3월에 ISM 그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러시아 전쟁이 반영되기 시작하는데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.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뭐 코스피는 아실 거예요. 다 얘기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거의 뭐 보합으로 끝난 거죠. 일단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, 여러분. 지금 토요일 날 우리가 봤죠. 미국 주식이 증시가 웃겼어요. 다우는 좀 올랐어요. 0.3 올랐는데 그 나스닥이 좀 빠졌어요. 나스닥이 쭉 빠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또 빠졌다고 약간 좀 낙폭이 좀 있었는데 한 0.16 빠졌고 S&P는 또 올랐어. S&P는 아주 좋아요. 좀 날아다니고 있는데 나스닥이 조금 아쉽죠. 그리고 뭐 영국이나 프랑스, 독일도 봤을 때 프랑스도 약보로 끝났는데 대체적으로 약간 소폭 상승하고 끝냈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좀 빠졌어요. 보니까 0.1% 빠져가지고 3,525.34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. 소폭 하락했는데 하여튼 이 3,500 밑으로는 아주 좋은 구간이다.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좋은 구간이니까 한번 보라는 거야. 보고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. 그 환율은 1224원이에요. 지금 미국 달러 1224원 조금 올랐고 달러 일본에는 122.08엔, 유가는 113.9달러 정도 조금 올랐어요. 휘발유 2000.85원이고 2000원입니다 벌써. 국제금값 1954.2달러 좀 빠지고 있고 공대금값은 76,637.56원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. 일본 엔화 1002.66원 좀 빠져요. 좀 빠지고 있고 유로화도 1344.32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 이엔화 191.75원 좀 오르고 있죠. 일단은 엔화와 유로화는 좀 빠지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0년물 국채금리 보십시다. 2.488 현재 0.2% 정도 쭉 해서 상승을 했어요. 2.488 높아요. 아직까지 이래다 2.5대까지 올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채권금리가 상당히 지금 크다. 높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우 선물지수 봤는데 끝난 게 0.4%로 올랐죠. 그리고 S&P는 한 0.05 정도 올랐고요. 나스닥이 좀 빠졌죠. 0.1에 좀 소폭 하락을 했고 그리고 러셀은 0.23% 올랐습니다. 나스닥만 빼고 선물은 좀 올랐어요. 독일도 0.64, 프랑스 0.59, 영국 0.46, 유로 0.26, 이탈리아 1.16. 유럽도 소폭 상승을 했다. 선물은 이제는 좀 월요일 날이 재밌어지길 겁니다.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69,800원입니다. 69,800원인데 제가 내일 볼 때는 7만 원을 넘어서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그냥 69,800원에서 오르면 7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. 기껏 해봐야 75,500원 미만으로 밑에서 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. 갑자기 슈팅해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7만 원 선 전으로
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빠질 수도 있어요. 우선주도 한 100원 정도 올랐는데, 우선주도 제가 볼 때 64,000원 선을 기준 베이스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는 하지 않겠나 봅니다. 하지만 약간 하방으로 힘이 좀 강합니다. 하방 쪽으로 강하니까 빠질 확률이 좀 높을 겁니다.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뇌피셜이에요. 무조건 제가 뭐 주가를 예측한다고 해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. 그 흐름과 그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하방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, 좀 훅 빠질 때, 뭐 1% 빠질 때 그때 잽싸게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하여튼 별로 안 좋다, 빠질 수 있다, 빠지는 확률이 좀 높아요. 제가 볼 때는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의 또 뇌피셜을 한번 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. 무조건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. 그렇게 흐름이 갈 것 같아. 너무 상승한다, 슈팅한다고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봐요. 굿나잇.